인간이 잠을 줄이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SNS가 잠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저는 위협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조건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네스북에서도 잠을 오래 안 자고 버티는 기록을 없애버렸거든요. 너무나 위험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수명도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명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잠을 안 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잠 잘 주무십니까?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못 잘까요? 아니, 우리는 왜 잠을 줄이려고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제 가면 되나요? 뵀으니까. 네. 아유, 원하신다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새 책을 갖고 나오셨어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제목이 아주 감성적입니다. 그렇죠. 제목은 어떤 마음으로 정하셨어요? 아마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책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책을 다 읽고 나시면은 이래서 제목이 이렇구나 하고 뒤에 아시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역시 싶은데요. 선수십니다. 네. 책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목은 서정적인데 내용은 현대사회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현대사회를 물리학의 관점이 아닌 폭넓은 관점에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물리학의 스펙트럼이 넓은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의 스펙트럼이 넓은 건가요? 사실 주제의 다양성은 그냥 저의 관심사고요. 근데 아마 물리를 여기서 못 찾으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글들이 다 지금 물리학자들이 주로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모든 지문에 대해서 가장 바닥까지 가서 탐구해보는 이제 그런 자세로 쓰여진 거라 저는 사실 다 물리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소재가 좀 다양할 뿐이죠. 소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궁금한 것들로 했기 때문에요. 단지 그 주제를 저의 시각으로 공부하고 생각해 본 것들일 뿐이죠. 네, 교수님 이 정도 알면 잘 안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연과학의 범주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범주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이 세상을 폭넓은 시야로 조망해내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뛰어넘어서 지혜 차원까지 관점을 확장시켜 주셨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인간이 잠을 줄이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왜 잠을 줄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잠을 잘 못 자요.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잔다고들 하는데 저도 정말 나이가 들면서 잠을 못 자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병원도 다니고 관련 약도 좀 먹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그러고 썼던 글이었죠.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면 흔히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잠 드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4, 5시쯤 일찍 깨서 그때 이후로 잠을 못 주무세요? 좀 정확하게 지금 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잠에 잘 들어요. 한 11시, 12시에 그냥 누우면 바로 잠에 드는데 한 4, 5시쯤 깨는데 깬 다음에 다시 못 자는 거죠. 또 자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서 결국은 7시, 8시까지 그냥 계속 누워서 뒤치적거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병원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한두 시에 깨신다면 이제 보통 수면 유지장애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던데 4, 5시에 깨시면 그래도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7, 8시간을 자는 게 가장 좋고 저도 원래는 그 정도 잤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그렇게 못 자는 거죠. 4시쯤 깨서 못 잔다는 얘기는 수면 시간이 4시간 반 뭐 이렇다는 얘기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낮에 또 자거나 조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라서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건 뭔가 되게 안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동물의 잠과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인간의 수면장애 얘기를 해도 동물과 비교해 볼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잠을 줄이는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일단 물리학자들이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나 답을 구해 갈 때 내가 있는 그 레이어, 그 층에서 답이 잘 안 보일 때는 한 층 위로 올라가라고 언제나 배우거든요. 한 레벨 올라가면 좀 더 멀리 보일 수 있잖아요. 멀리 보면서 다시 나의 문제를 보면은 좀 더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뭔가 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이제 인간은 동물의 하나니까 포유류, 동물, 생명 이렇게 크게 놓고서 다시 보면은 좀 더 명확한 답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잠에 관한 한 인간도 동물의 하나고 사실 대부분의 동물이 자거든요. 신경계를 가진 대부분의 동물이 다 자는데 스스로 잠을 줄이는 동물은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잠을 줄이는 그런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에
때문에 특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3년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주변에 꽤 큰 규모의 국립공원이 있었어요. 자연 생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는 곳인데 그 근처에는 인근 4-5km의 가로등이 없어요. 국립공원에 사는 야생동물의 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캄캄해야 잠드는 거잖아요, 동물은.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우리 인류도 전기나 이런 전등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해가 지면 잤을 겁니다. 보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스스로 잠을 줄이는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인간의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근대 이후 새롭게 그 조명들이 개발되면서 나온 그런 부산물이 아닐까. 스스로 잠을 줄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일단은 스스로 잠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게 중요한데 먼 옛날에는 잠을 줄일 이유가 없는 것이 어두우면 그냥 자야 되니까 일단 어둡지 않게 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데 그때에도 여전히 불을 끄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인간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기술로 말미암아 좀 더 여가를 즐기고 더 쉬고 놀고 이러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전까지는 손으로 써서 저희가 발표 준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손으로 쓰는 거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놀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막상 벌어진 일은 파워포인트를 더 멋지게 만드느라 시간을 더 써야 되는 밤을 새서 준비를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인공지능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나와서 금방금방 연락할 수 있으면은 연락을 빨리 해버리고 나머지 놀아야 되는데 사실은 밤까지도 업무 연락이 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인류가 반복한 기술의 발전에서 하는 오류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등이 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과학이 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꼭 잠을 줄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더 일을 하는 쪽으로 쓰는 사실 지난 200년간 인류가 반복해온 일이긴 해요. 그 선상에서 잠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 뭔가 아깝다는 그런 또 선입견도 있죠. 파워포인트 말씀을 하시니까요. 요새 AI가 나와서 이제 뭐 젠스파크니, 노트북 LM이 또 PPT 자료를 만드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을 안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는 막 동영상 집어넣고요. 막 인공지능이 날아다니는 막 그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 더 쓸 거예요. 오히려 강의 자료 만드는 시간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들에게 맡기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남은 여가 시간을 내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투자하는 시간은 동일해 버리면 그러니까 지하철이 새로 만들어지면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남는 시간을 놀아야 되는데 더 멀리 이사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기술이 행복으로 바뀌는 데에는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기술 자체가 행복을 담보하진 않고요. 정확하게 바로 이 잠을 줄이는 상황이 그런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잠을 줄일 때 누군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을 더하기 위해서 줄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놀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줄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비중이 더 높을까요? 저는 주위에 일하는 사람만 있어서 그런지 대부분 다 일하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두운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제 집에 이제 오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내내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밤에 그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불을 켜고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일찌감치 어두워졌으면은 더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시키고 보내겠죠. 결국은 사람들이 경쟁 체제 속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데 쓰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잠의 기준점을 좀 잡아보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야, 난 4시간만 자도 안 힘들어. 야, 난 5시간만 자도 괜찮던데 야, 그거 7, 8시간 잠이 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8시간은 자야 안 피곤해. 그리고 야, 9시간, 10시간도 자겠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잠의 필요량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스스로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일단 저는 잠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 책의 목표처럼 많은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알게 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보편적인 인간에게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있대요. 숏 슬리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잘 때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뇌폐물을 없앤다든가 그런 게 놀랍게도 효율이 아주 뛰어나서 현재 밝혀진 바로는 대략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의 사람들은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런 특수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주말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그냥 편안하게 잤을 때 자는 시간이 자기의 적절한 수면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7, 8시간이 나오면은 자기는 숏슬리퍼가 아니니까요. 1%밖에 안 된다니까 되게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닐 텐데. 웬만하면 아닐 테니까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수면 적정량을 알아보는 것. 그냥 밤에 자연스럽게 졸릴 때 자서 알람 없이 눈 뜨는 시간이 네, 적정 그거를 보시면은, 필요량. 그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네요. 약속도 없어야 되고 밀린 뭐 원고도 없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안 해도 돼야 하고 그렇게 따지면 좀 기준점이 확실해집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단잠 한두 시간만 자도 개운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10시간, 11시간을 자도 여전히 피곤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잠이 부족하다는 기준도 저마다 다를 텐데 잠이 부족하면 일단 몸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그러니까 사실 제 책에서도 이제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잠이 그냥 쓸데없이 눈 감고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모든 동물이 잔다는 것은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심지어 한 달씩 바다 위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는데 철새들도 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좌뇌와 우뇌를 분리하여 잘 수 있어요. 조류는 오른쪽 뇌만 자고 왼쪽 뇌는 깨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까지도 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잠에 대해서 아직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과학이.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에 쌓이는 노폐물들을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것이 이 노폐물이 잘 제거 안 됐을 때 생기는 병일 수 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사실 잠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인간의 면역계. 사실 제 면역에 대한 것도 책에 나오는데 우리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몸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끝없이 싸워야 되는데요. 그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총알이잖아요. 이게 고갈되면은 더 싸울 수 없죠. 그래서 면역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만들고 수리하고 보충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주로 일어나는 게 잘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곧 걸리기 쉽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잠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투와 그 다음에 탄약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이 기존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라 이런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사람 몸에 심각한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대부분 죽습니다. 어느 이상 버티지 못하고요. 일단 시름시름 몸이 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수명도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명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밥을 안 먹는 실험이나 종교적 행위는 며칠씩 계속 되잖아요. 뭐 어디는 열을 굶기도 하고 뭐 40일을 굶으면서 종교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잠을 일주일을 안 잔다, 뭐 40일을 안 잔다 이런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실험도 안 되고 사실 고문이죠. 고문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기네스북에서도 잠을 오래 안 자고 버티는 기록을 없애버렸거든요. 너무나 위험해서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없앨 만큼 실제로 3, 4일 동안 안 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중간중간 그냥 정신을 잃어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서 사실 안 자는 건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건 불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경쟁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불안을 주니까 앞서가기 위해서 시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새로 만들 시간은 없으니까 잠을 줄인다면 시간이 생기겠죠.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또 잠을 못 자서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잠을 못 자서 불안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의 굴인데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 걸까요?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모든 동물이 불안 속에 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요. 일종의 경고니까요. 아마 오랜 세월 우리 인류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구석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만 해도 항상 주변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항상 언제 무서운 맹수가 공격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을 느끼고 조심하고 살아가는 게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런 많은 불안 요인들을 없애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본성이 남아있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것도 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본성이 우리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쓸데없이 심한 경쟁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닐까? 뭐 조금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에서 조금 실패하고 조금 잘못되더라도 내가 죽거나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우리가 언제나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거 혹은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겠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내가 보기에는 긴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정말 긴급한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 교수님 스스로 살면서 적용하는 불안을 줄이는 혹은 불안을 통제하는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대개의 경우 그렇게 심각한 일은 의외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21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거 뭐 별거겠어? 뭐가 꼭 경쟁을 하다가도 이거 뭐 꼭 이겨야 되나? 그거 뭐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그렇게까지 불안해하면서 살 일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교수님 새벽 4, 5시에 일찍 깨시는 것도 잠깐 스쳐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1, 2년 내에 회복하셔서 충분한 수면 이루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불안도 그렇고 수면 장애도 그렇고 또 하나의 원인이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장을 할애했을 만큼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만 스마트폰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수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사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같은 게 사람이 잘려면은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그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다 껐다고 해도 누워서 보고 있는 스마트폰은 여전히 잠을 드는데 방해를 주는 요인이고요. 그 내용도 물론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지만 빛 자체도 이제 방해를 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사실 큰 요인이 될 수 있죠. 최근에는. 책에도 쓰셨지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바로 구매 안 하셨다고요. 저는 원래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뭐 남들이 다 한다고 이렇게 따라서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 저 생각을 항상 해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이게 최대한 내 삶에 진입하는 걸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증되기 전에 뭐 섣불리 막 하는 거를 별로 싫어해서 실험을 좀 남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어떤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자는 쪽이라 스마트폰도 저도 처음에 좀 안 산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부모로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는 시점도 고민을 하게 되니까 엄청 고민했죠. 사실 저는 그때 많이 고민했었고요. 첫 번째 결론은 사주지 말자였어요, 원래. 그래서 안 사주려고 했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없으면 소통이 안 돼서 그냥 왕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스마트폰 자체도 문제지만 스마트폰이 갖고 오는 새로운 세상, 이른바 이제 SNS 세상이 우리 삶에 너무 깊이 침투를 해서 그들이 제 삶에 침투를 했는지 제가 그 삶에 빨려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의 폐단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 너무 무서워요. SNS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아니 뭐 인류 전체에 저는 위협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큰 폐단이 되지 않을까. 일단 청소년들한테 큰 폐단이라 지금 이제 유럽은 다 금지시키기 시작했고 저희도 지금 단계적으로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성인들은 괜찮은가? 성인들은 통제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아이들부터 통제에 들어갔는데 담배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저는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전 세계의 극우화 성향이라든가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SNS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래도 성인은 어느 정도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보기 시작했다 치지만 청소년들은 정말로 위험한 거고요. 성인들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위험하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이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걸 텐데 저는 유튜브 채널도 알고리즘을 차단해 놨거든요. 저도 그래요. 전체 정보를 안 줍니다. 딱 띄우면은 구글처럼 그 창만 떠요. 검색창만 뜨고 제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맞아요.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얘가 추천으로 뭔가 띄우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그거 보다가 실수로 하나 누르면은 30분 지나 있고 이러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 교수님 통제 못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네. 아, 저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보여주니까 그 추천 알고리즘이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라서요. 추천 알고리즘이 왜 시작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좀 사로잡기 위한 거였을까요? 광고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좋은데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볼 수 있지 않고 친구들 것만 볼 수 있지도 않고 검색 투자를 안 되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보여주는 대로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광고를 끼워 넣어서 돈 받고 하는 그런 홍보용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그 방식이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빨려들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광고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아마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똑똑한 공학도들이 심리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손으로 눌렀을 때 안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 머물게 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현재 최고의 과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못 떠나도록 만드는 그들의 마케팅 논리에 그냥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피해를 입는 걸 인지를 못할 뿐이지 굳이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피해 혹은 수년 후에 드러날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조건
스마트폰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아, 이거 유튜브 채널이죠? 그래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마케팅에 물들었다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가 잠 얘기로 시작해서 SNS에 스마트폰 얘기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끌어간다기보다 시대 조류에 그냥 휩쓸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이 책을 읽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죠. 사실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걸 좀 꿰뚫어 보고, 물론 꿰뚫어 본다고 해서 벗어나긴 쉽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SNS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 촬영 끝나면 다시 또 스마트폰 열어서 SNS를 볼 거고요. 그걸 벗어나긴 쉽지 않을지라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조금 더 거기에 완전히 빠지진 않고 좀 더 통제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써본 책이긴 이 합니다.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긴 있는 거죠. 일단 물리학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물리학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보존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것들이 변하지 않고요. 전하량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물리학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여 많은 문제를 풀 때 사실 물리학자들이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변화를 항상 찾아가는 학문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 변화를 예측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물리에서도 물체가 한 3개, 4개만 돼도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삼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2개만 있을 때는 그나마 예측이 되지만 물체가 3개만 되면 예측이 안 돼서 삼체라는, 원래 인간관계도 삼각관계가 되면 예측 불가능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대부분의 물리 시스템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사실 예측을 할 때보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들은 시작할 때와 끝이 같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떤 복잡한 변화가 있더라도 에너지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같다고 놓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같다는 게 등식이죠. 등식이 하나 생기면 우리가 등식을 풀어서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AX는 B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식들을 여러 개 찾는 게 물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존 법칙이 가장 중요한 물리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도 지금 변화의 시대고,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제 모든 게 다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럴 때에도 물론 변화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예측을 해서 그 길을 준비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이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 그나마 변하지 않을, 물리에서는 물론 우주의 나이만큼도 안 변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한 100년만 안 바뀌어도 충분하잖아요. 내 인생에서만 안 바뀌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스케일에서 안 변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주로 교육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제가 교육자라서 교육에서도 인공지능 때문에 무엇을 더 추가로 배워야 할지 이런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딩만 하면 된다든가 뭔 공부할 필요 없다든가 그런 식의 변화에 기반을 둔 어떤 교육적인 방향보다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육하고 있을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전략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세대가 뭐 10대, 20대 때만 해도 우리는 만화책 보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생각했고, 은하철도 999 보면서 우주여행 생각했었는데, 그 범주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른 세상이 전개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30년 후에 수면장애를 알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가 아니에요.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60세면 다 죽을 줄 알았죠.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을 근데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60이 돼서 뭐 앞으로 3, 40년을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살지도 몰라요. 너무 무섭죠, 사실.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황폐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위기는 어릴 때 모르던 개념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20세기 말에 대해서야 알게 된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좀 부둥켜 안으려면 자연과학도 그렇고 뭐 역사와 철학의 소중함도 그렇고 그것들이 자신의 기능을 앞으로도 펼칠까요? 그것들이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역사를 공부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바뀌지 않았거든요. 아까 저희가 불안해하는 본성은 구석기 시대부터 오던 본성이고 살찌는 거 알면서도 많이 먹으려는 본성조차 언제나 기하선상에 헤매던 우리의 먼 조상들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것들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안다는 뜻은 인간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세이 영화에 또 열광하고 있는 그럼요. 건가요? 오디세이 영화의 배경은 신화에나 나올 만한 기원전 1200년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다음에 남편 없다고 가서 부인 괴롭히고 남자들 모여서 서로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고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하는 행동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영화 안 보러 다니던 친구들도 꾸역꾸역 가서들 보더라고요.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러겠다고 생각하는데 비주얼이 뛰어나고 내용이야 뻔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뭐 새로운 걸 얻기는 애매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시대를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참한 전쟁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창한 구호로 내세워진 쓸데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전쟁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시대에 많은 함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또 좋아하시는 거일지도 모르고요.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부둥켜 안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잠이 아닐까 또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에 이야기를 배치했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잠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 아마 가장 중요한 질병이 될 치매 같은 것에서도 잠을 못 자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란다면 우선 잠부터 잘 자야 한다는 거. 잠을 방해하는 요인 혹은 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을 서서히 줄여가고 차단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일단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부둥켜 안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책, 좋은 책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저자, 물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신 김상욱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 중요합니다.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늦게까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